박기락교수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나토의 핵 공유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의 핵 공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오늘은 핵 공유가 현 상황에서 유일한 살 길이다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핵 공유를 논의해야 할 그런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의 핵 전력이 워낙 막강해져서 미국의 선제 타격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탄 SLBM으로 미국 본토의 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미국은 한국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핵무기 공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나자 2018년 하순 미 전략사령부의 실무자들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동북아시아 핵 공유 체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핵 공유를 위해서는 미국 설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시에 한일 간의 협력이 존재되지 않으면 성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핵 공유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정확한 이해와 다양한 방안을 실질적으로 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도 핵 공유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만 신원식 국회의원이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당시 자유한국당에 반영돼서 2019년 10월 민평론을 발간을 하면서 그 내용 속에 핵 공유 협정 체결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0년 7월 15일 국회 세미나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핵 공유를 포함해서 더욱 광범한 억제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동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만 조태영 전 외교관도 핵 공유의 필요성을 주장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한국이 미국과 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핵 공유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경광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핵 공유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만 아직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러니까 핵 공유하자 말자 이 정도에 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핵 공유가 대체적으로 어떤 방향이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1대1 핵 공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실현이 곤란합니다.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자신들이 만든 핵무기를 한국과 1대1로 공유하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냉전시대처럼 한국이나 일본의 미 핵무기의 일방적 배치를 재현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우리 한국이나 일본 모두가 국력이 커져서 아무런 관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는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핵 공유는 미 핵무기가 동북아시아 지역에 배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현장 억제력의 효과를 갖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배치 방법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지상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해양에도 배치할 수 있고요. 수중에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중 배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배치된 것을 공유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 공유를 어떻게 운용하고 관리하느냐에 관해서는 나토의 핵 공유 체제가 근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제, 그러니까 공유를 하게 된다면 어느 한 국가가 거부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국방장관급이 중심이 돼서 협의체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이를 위한 기술적인 참모, 자문기구도 설치되어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무기는 미군이 관리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비용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입니다. 이미 미국은 나토에도 비용 분담을 타진하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동북아시아의 핵 공유 체제를 구축한다면 당연히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핵 공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저는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강도를 조금씩 높여나가는 방안이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강도가 낮은 것부터 제가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손쉽고 주변에 대한 영향이 적은 것은 핵 잠수함 공유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잠수함을 4척을 공유한다는 거죠. 4척을 공유하게 되면 훈련하거나 정비하거나 또 기타 어떤 사고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까지 감안하더라도 한 척은 상시 동해에 전개되어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W76E라는 소형 핵무기를 미 잠수함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척을 한미일이 공유하게 된다면 가장 쉽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도 최소화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괌에 미 핵무기를 전개시키는 겁니다. 미국은 핵에 대해서는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미 괌에 전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식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 폭격기가 상시되게 하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바로 핵무기를 탑재해서 북한을 폭격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괌에 미 핵무기를 전개시키는데 거기에 미국 폭격기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폭격기도 같이 가담해서 훈련하면서 유사시 폭격을 준비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일본의 핵무기를 전개하고 거기에 한미일 폭격기가 유사시 폭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나토에서 사용하는 핵 공유하고 유사한 형태가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를 함께 전개시키고 거기에 한미일 폭격기가 유사시 폭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일본은 미사일 방어망이 괜찮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술적, 작전적 수준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한국에는 전술적 수준의 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북한 지상군이 전진하게 되면 예비대에 대해서 핵 공격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5가지 방안은 꼭 별도의 방안이라기보다는 핵 공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창의적이면서 효과적인 그런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핵 공유의 당위성에 대해서만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핵 공유 쉽지 않습니다. 그를 위한 전제 조건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비용 분담 의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핵 공유를 하면 당연히 비용을 분담하자고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나름대로 비용을 분담하겠지만 한국은 지금까지의 성향을 고려할 때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분담에 지나치게 인색하는 것은 상황을 잘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핵 공유를 위한 비용이 크다고 하더라도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비용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가 분담하면 뭐가 그리 많겠습니까? 두 번째는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이 한국과 1대1 핵 공유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필리핀이나 호주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없는 핵 공유 체제는 가능해도 일본이 없는 동북아시아 핵 공유 체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생존이 좌우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거사나 감정에 집착해서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무릅쓰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력한 의지, 다시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하는 그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강력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도 크게 반대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미중 간의 균형 외교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데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극심하게 반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들에게 북한을 비핵화할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북한이 핵만 없애면 우리가 미국의 핵무기를 갖다 놓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네 번째로 국내의 반전, 반핵 여론에 대한 주의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 다양하기 때문에 핵무기가 가까이에 있거나 많아지면 핵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아마 반대할 겁니다. 따라서 북핵 위협의 심각성과 핵 공유의 불가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여론 주도층과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업에 바쁜 나머지 핵 문제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쓰기가 어려운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소련 혁명을 주도한 사람 중에 하나인 트로츠키가 말한 대로 우리는
전쟁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아주 절박해졌습니다.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희생하고 어떤 노력도 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미국을 믿고 있는데요. 미국도 이미 북한에 대한 대안이 소진됐습니다. 선제 타격을 실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북한이 핵 전력을 많이 증강했기 때문입니다. 핵 공유 이외에는 북핵 대응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안일의 DNA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한말 6.25 때 우리가 안일해서 전쟁을 겪었던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 안일의 본능을 이기면서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몇 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제갈공명놀이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을 잘 알고 있다, 서로 자기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책을 토론하는 겁니다. 또 배짱이 안보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전쟁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일어날 전쟁을 지금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을 고치지 않으면서 해열제를 먹여서 열만 내렸다고 지금 치료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제갈공명놀이 배짱이 안보에 빠지기 때문에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자기가 싫은 것을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힘들지만 북핵 문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핵 공유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